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입니다. 오늘은 도시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의 도시림 현황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좀 시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전주기전대 허브종합과 김홍균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도시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공원과 도시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먼저 이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소위 아시는 국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립공원, 시립공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은 어떠한 거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을 자연공원법으로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도시 안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및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지정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도시림 같은 경우에는 도시림은 굉장히 광역적인 의미로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도시림은 금방 이야기했던 도시공원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녹지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광역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천, 그리고 생물 서식 공간 또는 옥상 녹화 지역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네. 도시 숲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 이제 도시 숲이 면 단위 지역과 자연공원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이제 제외가 된 나머지 지역, 그러니까 시에서의 도시 지역에서의 동 단위 이상의 지역에 있는 그런 나무와 숲, 모두 통칭하는 그런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을 도시숲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도시의 생명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요.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 같아요. 세계 유명 도시들을 보면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도시공원이 도시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죠.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은 심미적인 효과. 이제 어떻게 보면 편안함. 편안한 거, 그리고 안정, 그리고 향수를 느낄 수 있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주변에 녹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녹지가 하나도 없으면 긴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푸르른 것들이 이제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중요한 것들이 있죠. 더더욱이 중요한 게 뭐냐? 환경 보전. 네. 환경 보전인데, 도시에 있는 숲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는 아주 신선한 산소를 배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혹시 그 나무 한 그루가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요즘 말하는 미세먼지를 흡수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1년에 금 10톤의 무게의 미세먼지를 나무 한 그루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네네. 크네요. 네네. 그렇게 흡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서울시를 한번 보면 서울시에 발생했었던 미세먼지의 42%를 숲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기능이네요. 네네. 그리고 소음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역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방제 기능, 이제 각종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제 기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은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가 활동 장소. 여러분들 숲에 들어가서 놀고 즐기고 쉬고 좋잖아요. 휴식하고, 그리고 또 배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돈을 주지 않고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도시에 있는 숲이라는 거죠. 그 익산을 보면 좀 환경적으로 취약하잖아요. 이미 조성된 공원을 보는 숲이 참 적어요. 네. 체육공원 위주로 좀 조성되어 있는 것 같고,
시민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쉴 만한 공간이 없다 이런 목소리가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익산의 도시공원. 익산의 도시공원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네. 익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여타 전주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정읍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에 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자연공원 또는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 또는 시립공원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제 부족한 것과 동시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심 내에 녹지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더 심각한 거는요. 한동안 유행했었던 소공원, 소위 쌈지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소공원이 익산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단 한 군데도 없고요. 익산은 어린이 공원이 약 3만 제곱미터 정도 네. 되고요. 근린공원이 120만 정도. 120만이라는 게 굉장히 120만 제곱미터 정도라는 게 굉장히 큰 수치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수치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수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체육공원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체육공원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공원을 만들 때 체육공원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글쎄요.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그런 체육 운동에 대한 욕구들이 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뭔가 시설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 때는 이제 주변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시민들이 내가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것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도시계획에서 이제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제 공원을 만들 때 이제 시설의 어떤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한 기준이 있는데 그 제한 기준이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률이 40%.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50%로 이제 조금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거의 이유는 아니 되겠지만 공원을 만들 때 주변 주민들의 요구가 막 이것도 만들어 달라. 뭐 휴게 시설보다는 뭐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또는 무슨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시설률 40%를 전부 다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맞추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뒤에서도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지만 녹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녹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녹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쉴 수 있는 공간, 산책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몸으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부족하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는 도시 이름을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타도시에 비해서 뭐 전주나 군산 타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주변 전주나 군산, 이제 군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특수한 상황이 돼버려가지고요. 네. 군산과 전주를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네네.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일예로 이제 그거보다는 전라북도를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전국의 도시림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46.71%를 가지고 있고요.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굉장히 크고 1인당 도시림 면적이 256.73제곱미터 한 사람당. 그리고 또 이제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7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10.7제곱미터는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말했던 1인당 네.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9제곱미터인데 9제곱미터보다는 높죠. 맞네. 2014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낮았어요. 그거보다 낮았는데 이번 2018년 자료를 보니까 10.07로 약간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시림이 1인당 도시림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판단할 수는 없어요. 파리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20제곱미터가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도시림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북이 좀 문제죠.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게. 1인당 도시림 면적이. 네. 네. 도시림 면적, 총 도시림 면적, 1인당 도시림 면적, 모든 것이 생활 도시림 면적이
가장 적습니다. 이게 가장 적다는 게 뭐냐면 이 도시림 면적을 우리가 이제 자료를 만들 때 광역시와 기타 타도 도시 이제 네. 우리 도라고 이야기하죠. 광역도를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광역시에서는 제일 낮은 게 어딜까요? 서울이겠죠. 네. 서울, 인천, 세종 뭐 이 정도가 좀 낮고요. 그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낮습니다. 근데 이제 광역시를 빼고 도 단위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낮다. 도시림의 면적을 적게 갖고 있는 게 전라북도예요. 근데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주변에 네. 굉장히 많은 녹지가 네, 있는데 네, 네. 왜 전라북도가 이렇게 낮을까? 네. 왜 그럴까요? 도시 지역에 어쨌든 도시 숲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도심 내에 숲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도심 내에 숲이 없고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도심이 형성되어져 있는 면적 자체가 좁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안에 도시림이 존재하지 않는 네, 그런 네, 곳.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창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네. 주변이 다 녹지인데, 녹지죠. 근데 거기는 우리가 도시를 도시림이라고 이야기할 이 곳이 읍밖에 없어요. 읍 한 군데. 네. 그리고 나머지는 면단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지요. 네네. 지금 익산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 이게 원인을 보니까 많은 인구가 타도시로 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2020년 올해에도 5개월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이동으로 2,644명이 줄었어요. 인구 감소, 도시공원이나 도시림 같은 정조환경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뭐 어디 나와 있는 데이터도 없고 두에 공원이나 숲이 잘 조성되어서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제 제 의견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익산의 젊은 층의 인구들이 유출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젊은 층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래도 전라북도에는 전주권으로 많이 갔을 것이고 이렇게 타 시도는 어쨌든 경기도나 수도권, 뭐 대전권으로 많이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익산의 젊은 층의 인구가 어디로 갔냐? 전주로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주로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시티 아시죠?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정주 환경이 뭐 잘 만들어졌다. 좋은 녹지율도 굉장히 높은 그런 단지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직업 뭐 이런 것들도 뭐 익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공단 지역이나 이런 곳을 가는 곳과 에코시티에서 공단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거리상의 문제도 뭐 거의 유사하니까요. 이제 거리상의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에코시티로 이동이 많이 되었다라는 거는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여유 공간하고 쾌적하고 상쾌한 그런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익산을 보면 익산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영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단지 계획을 한 지 뭐 20년이 넘었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 주거 시설조차도 다 노후화가 되어 있고요. 주거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녹지들은 많이 자랐겠지만 그때 당시에 계획 그 법령과 지금의 법령은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녹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어떤 그런 계획에서의 녹지 계획과 지금의 녹지 계획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녹지나 어떤 쉴 수 있는 휴게 시설, 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를 시키기에는 조금은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인구가 유출이 됐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시공원 일몰제. 네네. 저기 다 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한 그런 도시 공원이라는 구역을 없애버리는 거죠. 네. 이제 뭐 말이 좋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뭐 헌재에서 뭐 이제 사유재산 보장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냥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기에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숲을 잃어버린다. 아니면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이 없어진다. 라는 뭐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일몰제인데 이제 그 도시공원이 용도 폐지가 되면 좀 숲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개발이 시작이 될 텐데 도시 생태계도 많은 위협이 될 것 같아요. 뭐 정부와 지자체 뭐 대책이 있어요? 대책들은 다 대책들은 이야기가 다 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뭐 정부의 대책은 뭐 우선 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뭐 지방 재정이나 뭐 지방세를 통해서 뭐 토지매입 계획을 뭐 만들어 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방채를 70%를 이자 지원을 하겠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LH의 공공사업을 통해서 뭐 공원을 조성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사를 통해서 뭐 10년간 유예를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또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실효성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도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물음표 네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10개 공원 중에 2개, 뭐 신흥공원, 대산공원은 자체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8개는 민간 특례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익산시가 네네. 벌써 거기까지 넘어갔나요? 네네. 지금 10개 공원 중에서 지나갔습니다. 네네. 아, 2개. 그래요? 네네. 익산시 같은 경우는요, 네네. 총 19개가 지금 일몰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9개. 네, 19 19개가 일몰제가 되는데, 네네. 그 중에 5개가 민간 민간 특례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또 5개는 시에서 지자체에서 자체 매입을 하는 걸로 네. 되어 있고, 네네. 나머지 9개는 그냥 일몰제가 그냥 일몰 시켜버리는. 시행이 되는 네. 그런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알고 있는데 어디가 지금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가 마동공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모인공원, 세 번째가 수도산, 그리고 네 번째가 팔공,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소라공원. 소라공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이건 이제 이렇게 5군데를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8,193세대 아파트가 들어갈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특례 사업은 민간인이 투자해서 네. 네.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좀 대부분 공원을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 현황은 어때요? 지금 이제 대안이요. 이 일몰제의 대안이 이제 국가에서 내놓은 대안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간 특례 사업을 지정해라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유지를 해라.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매입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전부 다 매입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특례 사업을 많이 하려고 다른 지자체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일례로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 일몰이 90개가 됩니다. 엄청나네요. 네. 90개가 됐는데 이제 초기에는 22개 정도가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주민들의 반대하고 또 시행사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가지고 현재 5개 지역
줄어든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25곳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민간 특례가 9개, 공원을 10개, 그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공원을 만드는 게 15군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될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이제 곧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실행 이제 계획이 있지 않으면은 이제 일몰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전주 같은 경우에는 15개가 진행이 되는데 15개를 전부 전주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는 자체 거예요. 사업으로. 네.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재원 조달에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강력하게 전주는 그렇게 이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곳들이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꽤 많습니다. 꽤 많아서 공원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은 공원이다. 내가 알고 있었던 공원은 지금도 공원이고 앞으로도 공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지. 그러니까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었던 곳이 공원으로 인지를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숲으로 인지를 했을 거예요. 숲으로 인지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마동공원이나 뭐 소라공원이나 네. 또는 뭐 이제 수도산공원이나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수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숲처럼 굉장히 많은 숲 그리고 많은 생태계 종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곳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그곳이기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민간 특례 사업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 투자하는 민간 업체에게 투자한 만큼 뭔가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갈 텐데요. 네. 자세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돌아가겠죠. 네. 돌아가지 않으면 이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굳이 그 사업을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만들어준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제 이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 이 무슨 얘기냐? 30%의 시설과 70% 나머지 70%는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이 30%이 공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원인가라고 물음표를 한번 또 찍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공원일까요? 지금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공원을 이렇게 안에다가 어쨌든 30%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비공원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는데 네. 그 주변이 어쨌든 아파트를 위한 공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공원이 이제 어쨌든 개발을 하면서 이제 뽀개질 거 아닙니까? 뽀개지면서 공원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말씀이 그 아파트를 위한 공원,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고요. 주병, 아파트 주병이 되겠네요. 사적 정원이 되는 거죠. 사적 정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건 지극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거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들어가는 아파트에 우리만의 정원이 있다라고 그 이용자가 또는 들어가는 입주민들이 그렇게 인지를 한다면 인지를 하게 만든다면 사업자에게 어떤 게 돌아갈까요?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 공원을 만드는 사업비도 내가 분양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네.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주거시설, 내 집 앞 공원, 내 집 앞 정원 그렇게 된다면은 분양가는 상승을 하게 되고 그곳이 이제 분양가가 상승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익산시의 모든 아파트가 올라갈 아파트 것이다. 가격이 네,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고요. 우려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려로. 민간 특례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해도 네. 이 조성된 공원 안에 뭐 주차장도 들어갈 것이고 체육시설도 들어갈 것이고 뭐 도로, 뭐 다양한 공원 시설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숲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좀 가뜩이나 숲이 부족한 뭐
그 쌈지공원도 없는 익산시를 상황을 고려할 때 뭔가 좀 이런 걸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마동, 뭐 소라산, 뭐 수도산, 소라, 모인공원, 이 공원 같은 팔봉공원은 조금 저희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고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던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라고 칭하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도심권이라고 칭하는 공간에 있었던 도시림의 핵심적인 그런 공간이었더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공간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30% 주거 공간, 70%의 공원. 네. 그러면 그 공원에 아까 애초에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공원은 몇 %의 시설이 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0%. 40%라고 말씀하시죠. 건폐율 40%죠. 어떻게 보면. 40%의 시설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녹지는 지금 현재는 100% 녹지예요. 거의 100% 녹지거든요. 100% 녹지인 상황에 숲이 네. 30%의 주택개발. 주택개발 네. 그리고 40%의 공원 내 시설지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원했었던 녹지는 얼마나 될까요? 익산시가 경쟁력을 좀 높이고 좀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할 텐데요. 교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네, 좀 지극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극히 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는데 이 도심 속에 녹지 네트워크화, 녹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거는 도심 내에 이제 빈 공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빈 공간. 근데 아까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것과 또 모순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녹지를 만들 수 있는 빈 공간이 익산에 도대체 어디가 있니? 없지 않냐?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녹지를 만드냐? 여러분들, 익산에 아까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우리 젊은 층들은 어때요? 애를 네. 낳기가 그렇죠. 어려운 것도 있고,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결국은 공동환상이 일어나는 공간이 어딜까요? 구도심 쪽이 많이 네. 발생을 하겠죠. 구도심. 제 생각은 구도심도 구도심이지만 학교라고 봅니다. 학교.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10반 이상. 네. 그리고 그것도 또 2부제 수업. 막 그 정도의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북적북적이던 그런 학교였거든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많아야 3반, 네. 4반.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한 반에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례로 이리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 그때 당시에 예전에 굉장히 컸었던 학교죠. 이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때요? 중앙초등학교 2반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2반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면적을 사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그런 공간이 어디에 있나요? 도시의 핵심 지역에 있습니다. 도시의 핵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녹지화를 시키면 결국은 도시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학교는 곳곳에 다 있어요. 네. 곳곳에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러나 그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학교가 이제는 없어질 위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 공간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에도 녹지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가로 환경의 변화. 그냥 나무만 심어 놓는 가로 환경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느티나무에 대해서 아시나요? 느티나무는 아시죠? 네. 근데 느티나무가 굉장히 수영도 좋고 굉장히 좋은 나무거든요. 근데 가로수로 심어놨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뿌리가 도로를 뚫고 들어가죠. 네. 들어 올리죠. 네. 들어 올리죠. 왜?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구멍을 파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목보 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목보 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목보대 안에 나무를 가두어 놓는 가로수가 아니라 녹지 면적을 가로에도 녹지 면적을 일정 부분 확보를 시켜줘서
가로수도 숨 쉴 수 있고 좀 더 많은 어떤 초하류라든지 관목류들을 심어서 좀 더 많은 녹지 공간이 띠녹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전체적인 도시 공간에 띠녹지로 유기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아까 말했던 그런 공간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익산이 녹지, 녹색 도시, 우리 소위 말하는 녹색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여러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